안녕하세요. 코딩 신 아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다른 영상이니까. 네. 코드숨 리액트 1기 수강생 조범진입니다. 네. 와. 네. 이렇게 놀라운 이렇게 질문지를 이거 나가면 안 돼. 이렇게 눈 가리고 네. 놀라운 걸 받았는데 질문지가 있어서 질문을 좀 하도록 하죠. 이제부터 PD의 삶을 살치겠다는 하는 모님께서 네. 질문지를 주셨습니다. 네. 첫 번째, 네. 왜 코드숨을 선택했는가? 이거는 조금 다른 분들한테 도움이 안 되는 답변일 수도 있는 게 네. 아샬님 유튜브 말고도 저는 그 전에 아샬님이 하시는 다른 프로그램 활동을 계속 했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보증된 강사분과 보증된 교육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리액트 마침 공부해보고 싶어서 그래가지고 그래서 선택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제가 이거를 막 긁었는데 여기에 녹음이 됐겠군요. 긁는 소리가 들어갔어도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네. 두 번째, 네. 코드숨 등록 전에 네. 좀 고민됐던 부분, 그리고 사실 요새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니까 온라인 교육이라 좀 걱정이 있었을 텐데 어땠는가 실제로? 네. 일단은 고민됐던 부분은 사실 비용적인 부분이 제일 걱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회사를 다니는 분들이 대부분 대상이지만 그렇다고 해도 적은 금액은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결혼을 해서 허락을 얻기가 그렇게 쉬운 금액이 아니어서 여러 가지로 좀 금액적인 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근데 듣고 나서 드는 생각은 그 가치 이상을 충분히 한다고 생각돼서 능력만 되시고 여윳돈만 되시면 이 부분은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온라인이라서 걱정했던 점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온라인 강의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걱정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약간 걱정됐던 거는 마지막에 프로젝트 진행이 있는데 온라인 강의랑 프로젝트 진행은 좀 다르다 보니까 프로젝트는 이렇게 좀 모여서 그래도 얘기 들으면서 해야 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았는데 이게 어떻게 될까? 그게 좀 걱정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세 번째, 그러면 코드숨 과정에서 좋았던 부분 어떤 게 좋았다? 제일 좋았던 거는 코드 리뷰가 과제 평가할 때 있었던 게 제일 좋았고요. 많은 분들이 아마 코드 리뷰하는 회사가 좋은 회사다라는 얘기도 들으셨을 거고 하고 싶어서 도입을 많이 하셨겠지만 저처럼 실패하신 분들도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쉽지 않고 또 우대사항 보면은 코드 리뷰 한 사람을 찾는다고 하는데 코드 리뷰를 하려면은 저 혼자 할 수는 없어요. 네, 팀이 또 필요한데 그런 걸 찾기가 되게 어려우셨던 분들이 많았을 것 같거든요. 그거를 일단 되게 보증된 트레이너 분들을 통해서 경험을 해볼 수 있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제가 만약에 그런 데를 못 가더라도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거다라는 걸 배워서 실제로 저희 팀에 전파를 하거나 아니면은 제가 뭐 다른 팀을 꾸려서 한다거나 할 때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코드 리뷰도 그냥 코드 리뷰가 아니라 제대로 된 코드 리뷰를 받을 수 있는 게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이 질문이랑 그대로 이 답변이랑 이어서 네. 코드 리뷰를 그래서 받아보니까 해보니까 경험해보니까 어땠는가? 코드 리뷰를 경험해보면은 제가 맨 처음에 그냥 코드 리뷰라고 했을 때 느꼈던 거는 약간 그런 걸 느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저보다 능력이 좋으신 분이 그냥 제 코드를 선생님처럼 이렇게 대학 입시할 때 논술 시험에 첨삭해 주시는 것 같은 그런 걸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같이 고민을 하고 어떤 설계 방향이 더 낫다는 거를 이렇게 교류하면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과정이 더 가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딱 답변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좀 생각해볼 거리를 던져주셨을 때 제가 좀 유연하지 못하게 사고하고 있던 부분을 좀 넓게 보기도 하고 꼭 제가 몰랐던 게 아니라 까먹고 있던 걸 상기시키고 더 좋은 코드, 견고한 코드 만드는데 좀 고민을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 무조건 그게 아니라 이게 더 좋은 코드인 건 알고 있었지만 이런 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답변을 찾으면서 바꿀 수 있겠구나. 그런 거 볼 수 있었던 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교육 진행 과정에서 계속해서 테스트 코드를 막 작성을 하잖아요. 처음부터 하지는 않았지만 갑자기 느닷없이 네. 그래서 이렇게 교육을 쭉 진행해보니까 테스트 코드를 왜 작성해야 되는가 그런 깨달은 바가 혹시 있나요? 테스트 코드를 사실 저는 원래는 백엔드 개발을 했었고 백엔드에서도 테스트 코드를 했었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그거랑 같겠지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좀 관심을 갖고 있는 테스트 포인트가 좀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일단은 테스트 코드라고 하면 견고한 코드, 안전한 코드를 만들 수 있을 거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거보다는 오히려 제가 갖고 있던 요구사항을 좀 더 명확하게 만들거나 그런 안전한 코드 외에도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만드는 부분도 있었고
제일 좋은 건 그리고 테스트하기 어려운 코드들은 대부분 제가 구조를 잘못 잡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냥 아예 설계 자체가 엉클어져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좋은 테스트 코드를 만들려다 보니까 구조 자체가 조금 더 나아지고 조금 더 이 컴포넌트가 응집도 있게 만드는 데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그 부분이 좀 되게 의문이 많이 들었던 거는 그러니까 코드 구조적으로는 그렇지만 결국은 보여야 되잖아요, 프론트엔드. 근데 그런 거를 확인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왜 저희가 수업 때 다루지는 않았지만 트레이너분들이 작성해 주신 E2E 테스트 보면서 요거는 또 유닛 테스트로 다 떼어야 되는 게 아니라 좀 더 다른 테스트 서로 상호 보완하면서 가지고 가면은 더 좋게 만들 수 있구나, 그런 걸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쭉 하셨는데 앞으로 계획이 이제 어떻게 되는가? 앞으로는 이거 공개적으로 나가는 건데 이렇게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뭐 이직하고 싶고요. 어차피 이런 채널에 저희 회사분들이 들어오시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좋은 거 배웠으니까 좋은 회사로 이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백엔드를 주력으로 하고 있었고 사실 프론트엔드에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되게 잘못된 오해를 갖고 있던 게 HTML과 CSS를 이쁘게 만들면 프론트엔드는 다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리액트를 배우면서 그리고 상태 관리를 배우면서 그게 아니고 이 프론트엔드에서도 비즈니스 로직을 갖고 있고 그걸 어떻게 UI랑 분리해서 가지고 갈 건지 이거를 보면서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처음으로 전 자바스크립트를 개인적으로 되게 두려워하고 별로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두려웠던 게 제가 의도하는 대로 잘 안 움직여져서 그게 되게 무섭고 싫었던 건데 그걸 많이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 기분을 이어서 프론트엔드를 조금 더 집중해서 공부를 하고 백엔드랑 접목해서 풀스택으로 한번 포트폴리오 제 나름대로 만들어보고 그걸로 열심히 이직을 하는 게 목표입니다. 네, 잘 되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와. 그러면은 여러분 안녕. 안녕하세요. 네.